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일단 주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FOMC, 환율, 마이크론, 하락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주제들이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금리나 기대감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국 FOMC의 결정, 그야말로 쇼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고 나온 겁니다. 매일 발톱을 바짝 세운 파월의 발언이다. 이게 오늘 여기저기 뉴스 헤드라인인데 이 발언부터 자세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딱 한마디로 예. 매파월. 매파월.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OMC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네. FOMC 내용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즉 매크로 지표들이겠죠.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난번 달러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 살짝 찍고 나왔던 고점대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 미국 경제 강하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제대로 안 빠질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한 4회에서 2회 정도로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관심은 그냥 미국으로 렛츠고 아메리카 이런 모습들만 보여지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조금 아까 BOJ의 금리 결정이 방금 나왔었습니다. 그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엔화 방향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엔화 강세가 아니라 엔화 약세로 계속 또 자리 잡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그럼 달러를 저지할 만한 강세를 저지할 만한 통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약세로 간다. 그러면 달러 강세를 그냥 펄펄 이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원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1,450원대 딱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과거에 이제 지난번 2022년도 그때 시장 안 좋았을 때 나왔던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압박이 좀 크다란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1,450원대 들어서면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열심히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누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그럼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매도를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그러면 이런 현상을 통해서 좀 더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엔화 약세를 또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가중시키는 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효과가 좀 나올지 2,450원대에서 방향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가격은 급락, 금리는 급등. 그래서 지금 현재 4.5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모습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몇 가지 사실만 봤었을 때 저희한테 절대 신흥국이나 그리고 또 한국의 입장 쪽에서 이제 막 많이 빠졌으니까 정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반영했으니까 좀 돌아갈래라고 하는 모습들을 저지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이제 약간 좀 오버슈팅이 나왔고 꺾이기 시작해 한국 증시가 좀 반영이 될 텐데 그게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들 네. 여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파월 한마디로 FOMC 결과를 또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달러 강세 쭉 가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이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당분간 이 부담감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번에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가 되게 됐는데 네.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아무것도 금리 아니다. 결정은. 어차피 미래를 볼 거 아닙니까? 예. 미래를 보는데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인하 속도를 예상을 하고 미국 증시도 이제 유동성이 좀 증가되는 측면들을 바라볼 텐데 그게 아니라 유동성의 흐름보다는 일단
지금 의외로 말씀드렸던 이제 매크로 지표가 더 강해지고 거기다가 생각보다 돈을 덜 풀겠네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미국 빼고 나머지는 돈 풀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CB라든가 뭐 캐나다, 지금 영국도 오늘 이제 금리 결정 발표가 날 거고요. 네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년에 나올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를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기가 아무래도 좀 여파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완화된 제스처를 가겠다는 거에 선제적으로 좀 많이 또 이용을 하는 쪽이죠. 그러면 미국까지 약간 그런 쪽으로 어떤 경로대로 가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 그래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번 FOMC를 통해서 좀 가로막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들은 생각보다 좀 자신있게 어떤 리스크 온으로 돌아서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들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네. 요 내용도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스를 보면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환율이 뭐 워낙에 많이 높아졌으니까요. 네. 고환율에 따라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을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뭐 금융권의 건전성, 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됩니까? 네, 말이 어렵죠. 예. 단어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저희가 그래도 좀 익숙한 단어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 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기준들, 뭐 BIS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했던 거를 안 되겠다. 지금은 내년으로 넘기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경제부총리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 모두 다 지금 한 목소리를 하는 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약간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위축되는 국면들이 높다 보니까 이를 예. 얼만큼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이냐 여기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금융권을 옥죄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안 좋은 현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금융 특히 기업 금융 쪽에서도 좀 활로를 좀 펼칠 수 있게 좀 유동성을 더 그러니까 약간 운용의 폭을 좀 더 넓혀주겠다. 그쪽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러면 금융주 쪽에서는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상황 쪽에서 금융주가 또 쭉쭉 올라오기야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렵고. 그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완충 자본의 규제 도입.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 주는 부담을 원래 도입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뒤로 가서 긴장감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 큰형들 반도체 투탑이 참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반도체 투톱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의 메모리 풍향계죠.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와 현황이 좀 어떤지 자세히 좀 꼽아 주시죠. 네, 그나마 제일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막내죠. 네, 막내가 그냥 1, 2위를 막 흔들고 있는 과정은 뭐 네. 예, 미국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왔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일본에 나왔던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뭐 HBM을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러면 가이던스는 좀 좋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예상하는 수준까지는 절대 가지 못하고 그래서 80억 달러대 이상으로만 매출 가이던스를 좀 줬었으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됩니다. 79억 달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게 보이는 거죠. 아쉽죠. 예, 거기다가 이제 EPS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분기가 1.53달러대, 이번이 1.79달러대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속도 좀 나서 좀 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이유는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메모리 업황이 안 좋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이게 자세하게는 안 좋은 거는 대개 둘이 뭉실 넘어갑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잘할 거다라는 쪽은 계속 강화시키고 그 중에서 메모리 업황 관련된 쪽에서 PC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진함이 이번 분기에 가장 직격탄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역시 메모리 업체는 이제 수요단의 IT 수요단이 안 되면 못 쫓아오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쉽죠. 네, 그런 게 지금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이 실적에 관련된 충격파, 아쉽다,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정말 아쉽고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특히 우리 반도체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주의 이런 하락 속에 또 하락,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을? 주가가 내리면 기회죠. 네. 근데 계속 내리면은 물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의 업황을 충분히 얘기를 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황 여전히 안 좋다.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그런 쪽인데 이 불투명함을 HBM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를 하겠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에 보니까 고객사도 한 2억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걸로 수익 방어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메모리 업황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럼 업황이 좀 둔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HBM 쪽에서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수요처가 있는 쪽들은 SK 하이닉스겠죠. 예. 그쪽들은 여전히 아마 충분히 수익 방어는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업황 자체가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묵직한 모습들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단적인 예로 차이가 나는 게 삼성전자는 다시 어제를 이후로 또 외국인들 매도가 진행됩니다. 네. 예, 이것도 아시죠? 지겨워요.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만 파시라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매수합니다. 예, 지금 한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메모리 업체 쪽에서 그나마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손에 꼽을 만한 쪽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아닐까. 물론 오늘 낙폭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중기 지지권에서 막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 이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시장 안정권 들어오고 좀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하이닉스 정도가 제일 우선적인 모습들을 그들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직 HBM 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 메모리 업황의 마지막 남은 꽃, 네. 희망, 기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힌트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상승이 뚜렷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저희가 시장 시황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음식료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또 이 관심을 둘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섹터 꼽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잘 가져가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쪽에서 잘하는 그나마 버티는 종목들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이 잘하는 것들 보통 얘기하는 K 특산품 네. 예, 이쪽이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K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쪽은 그나마 지금까지도 수출 잘 했고 잘 끌어오고 이걸 통해서 수출 쪽은 지금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이제 워낙 약세다 보니까 이걸 좀 충분히 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운임 지수 SCFI 같은 경우도 벌써 한 29% 정도 빠졌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운임 떨어지고 환율은 좋아지고 그럼 실적은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기조 꾸준히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4분기 내년까지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조에 깔리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게 조선. 예, 이쪽은 앞으로 2, 3년간 실적 큰 변화 없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쪽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또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필러 톡신 이쪽에 대한 종목들 요즘 강합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주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계속 안 빠지고 오히려 또 신고가 하려고 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신고가 직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까 보니까 실리콘투도 네. 지금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8% 가까이 올라오네요. 예. 네. 이런 쪽의 모습들 보면 이거 원래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국 하면 그래도 K-팝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예, 엔터 쪽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올라오고 있죠. 라면은 말해 뭐해? 예,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라면에 들어가는 소스, 불닭볶음면에 들어간 소스. 네. 누가 만드냐면 S&D가 만들죠. S&D.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유가 있다 보니까 버티는 거고요. 네. 그런 쪽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약한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것 쪽으로 계속 붙어서 성과를 내는 쪽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뷰티, K-푸드, K-팝 이렇게 K-특산품에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뜻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코노미 클럽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